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에코프로 장 초반이 너무 좋았죠. 모레 장중에 8%가 급등을 내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이 20일 이동 평균선의 이 돌파까지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제가 기다렸던 이 안착 작업 있잖아요. 이거를 좀 해주나 싶었더니 장중에는 또 조정세와 함께 윗꼬리 역시 강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약상승대 이제 마감을 해버린 건데, 자, 그렇다고 실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히 장 초반에 지수에 대한 이 반등이 강해지 니까 시장을 따라가는 그 움직임은 누구보다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이 반응을 하냐 안 하냐. 최근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올라오더라도 SDI나 LNF나 좀 이쪽 위주로 올라왔는데, 좀 에코프로가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오늘은 그 확실한 이 반응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SDI가 결과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 흐름이 나올 때 이제 그 에코프로 역시 누구보다 빠르게 좀 추노를 하는 그 추노자의 역할을 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직전 고점에서 오늘은 좀 SDI가 좀 쉬어가면서 그때 이제 좀 에코프로가 눈높이를 좀 맞춰주는 강세에 대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오늘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아직 이 온전하게 이 시장에 대한 이 악재가 거치기 전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 위아래로 변동성이 강한 이 에코프로인데, 내일은 또 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수렴이 이제 거의 패턴이 완성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3차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신고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앞으로 발생할 이 다음 상승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오늘의 이 윗꼬리는 왜 발생을 했냐. 저는 이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내일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전 9시죠. 어떻게 딱 이렇게 장 출발할 때 또 그걸 발표한다고 하냐. 그죠? 이란을 때리는 만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내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 모르죠. 정말 이 트럼프가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격을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을 해도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더 좋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91년도에도 전쟁이 있었죠. 중동 전쟁, 이 걸프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지금처럼 증시는 폭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딱 공습을 시작하겠다라고 명령을 때리자마자 유가는 반대로 거의 33% 엄청 폭락을 해버렸고, 지수는 엄청나게 이제 급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승 랠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뿐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 이 중동 전쟁이 03년도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때는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때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수개월 동안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딱 미국이 침공을 시작을 하자마자 그때 역시도 시장이 좀 안도감이 생기면서 공습 이후에 똑같이 지수가 급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처럼 공습을 하겠다 해서 이 확정된 이 위험으로 바뀌어버리면 시장은 이거를 또 바로 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을 생각을 하면서 반등을 해버린다는 거죠. 반등을. 왜 그럴까요? 주가가 원래 이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행동이 개시가 되면 그날 장중에는 또 매도세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확정이 된 위험이다, 이걸로 바뀌면서 시장은 반등을 한다는 게 제 시나리오이자 생각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 에코프로도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냥 윗꼬리를 빠르게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던가, 그죠? 근데 정말 때려버린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변동성은 생기겠지만, 그게 이제 페이크성 매도가 될 거다는 거죠. 페이크성 매도. 즉 떨어진다 해도 그 틈에 동참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보자고요. 자, 세력에 대한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 저점을 만들고 나서 깨지지 않고 이 버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버팀을. 왜 이런 버팀을 만들까요, 여러분들? 딱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먼저 이렇게 견고하게 버팀으로써 가격을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이 이렇게 조금만 진행이 되더라도 주가를 올릴 때,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지지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수급을 조금만 싸버려도, 그러니까 오늘처럼 쉽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그림 속에 대한 상승인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물량을 더 매집을 하고 싶어. 그럼 이 수렴을 살짝 이렇게 깼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투매를 만들면서 물량을 좀 더 흡수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나서 유유히 다시 본래 방향으로 반등을 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패턴 속의 페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이탈 후의 회복. 근데 결과적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주방향성은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환에 대한 상승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이 윗꼬리를 빠르게 소화하는 A에 대한 시나리오, 저점을 지키는, 아니면 B, 페이크를 만들고 털고 이 올라가는 이 시나리오가 나오든, 그러니까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그건 이제 매수로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을 하든 안 하든 매수로 활용이 된다는 맥락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A가 상당히 유력하다. 자,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여전히 노란 밴드를 지금 유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 밴드를 기준으로 상하 운동을 상당히 했지만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 조정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음봉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을 이탈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안착.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1차 매수는 하자고 했지만 2차 매수를 기다리라고 하는 게 이 안착을 확인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간을 보면 어때요? 오늘 안착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드릴 뻔했어요. 근데 오늘도 안착을 못했잖아요. 그죠? 안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자리랑 좀 이제 비교를 더 해드리면은 음봉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이 앞에 파동보다. 그리고 길이도 더 길죠. 그러니까 힘을 응축하는 그 시간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똑같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안에서 그냥 흔들기만 나오는 겁니다. 극심한 변동성. 이게 정말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탈 일시적인 페이크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발생하더라도 이제 제가 강조를 했던 이 파란 밴드, 그러니까 중기적 저점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극매수잖아요. 여기는 즉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떨어져도 매수다. 그죠? 여기서 오르면 편한 거고. 그러니까 맥점 차트에서도 명확하게 그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 이 9시가 되면은 아주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서 그 중요한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힌트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힌트가 나온다. 미국이 항상 선행을 하고 우리가 그다음 쫓아가는 역할을 하니까. 자,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S&P 차트인데, 제가 지난번에 찍어놨던 이 저점대에서 정말로 이 급반등이 나와줬고, 지금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돌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파가 미리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미장 열리고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왜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완벽한 회복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유가 역시도 그러니까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 십자가 나오고 해도 여기 돌파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추세가 꺾이질 않는다. 물론 이제 유가가 처음에는 이제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게 또 이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국면에 갑니다, 여러분들.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점진적인 상승을 좀 보일 것으로. 자, 에코프로한테 이 고유가가 유지가 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시장도 현재까지는 양호하긴 한데,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좀 더 이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더 면밀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내일 이제 장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 최후 통첩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이 에코프로 함께하지 못해서 이 상승 파동을 좀 같이 못하셨던 분들,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나리오를 먼저 좀 받아보고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 오전 9시 장이 출발하기 전에 이 세력들에 대한 시나리오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이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